그래서 이런 필름 색깔이 편안하기 때문에 실제로 눈으로 보는 듯한 그런 개조, 색깔이 느껴져서 편안함을 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럼 이제 DSLR 넘어가겠습니다. DSLR은 아까 전에 SLR에다가 디지털을 붙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일 렌즈 리플렉스 똑같은 형식인데 앞에 디지털이 붙었습니다. 디지털이 붙어서 얘는 필름이 아닌 CCD 또는 CMOS에 기록이 되어서 메모리 카드, CF 카드, SD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 등에 저장이 되는 형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렌즈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만 존재합니다. 네. 이렇게 커다랗게 생긴 이런 큰 카메라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게 무거운, 가리면은 얼굴이 안 보일까요? 얼굴 안 보이는 이런 아주 무게가 무시무시한 카메라가 DSLR 카메라고, 이렇게 눌러서 DSLR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눌러서 돌려서 렌즈를 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렌즈를 바꿀 수 있는 카메라만 종료를 합니다. 근데 제 거 같이 이렇게 좀 무거운 카메라는 이제 전문가용이고 이제 상업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고, 귀엽고 조그맣고 하얗고 예쁜 DSLR도 존재하니까 이거 보시고 난 DSLR 싫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얗고 예쁜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라이카 포맷 DSLR, APS-C DSLR. 이거는 이제 이미지 센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빛의 밝기와 색을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해주는 장치를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데, 이거는 SLR 그 필름 카메라에 들어가는 필름을 사용해서 이제 사진 보려면 현상해야 되죠, 인화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데 이 CCD와 CMOS라고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SLR의 필름 현상 또 인화까지, 인화해야지 사진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인화의 역할까지 하는데, 자, 이 센서의 크기를, 이미지 센서의 크기를 포맷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라이카 이미지 센서 크기, APS-C 이미지 센서 크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APS-C 포맷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그 라이카 포맷을 볼 건데, 이 포맷에도 기준이 되는 이미지 사이즈라는 게 존재해요. 그 기준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요 필름. 짜잔, 요 필름. 이 필름 지금도 살 수 있는 필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필름인데, 이게 이 센서가 36이랑 24mm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CMOS 크기입니다. 근데 이게 135 타입 필름, 135 타입 필름이라고 부르는데, 얘랑 똑같은 이미지 사이즈의 CCD, CMOS가 카메라 안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이것이 기준이 돼요. 근데 얘가 그 필름 한 칸 면적이랑 똑같은 크기의 센서가 그 내 카메라 안에 들어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라이카 포맷 사이즈다 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좀 쉬운 말로 하자면은 풀프레임 카메라다, 1:1 카메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1:1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필름의 면적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크롭 센서, 좀 잘렸다 해서 크롭인데, 크롭 센서보다 약 46%가 더 크고 더 선명한 이미지를 갖는데 용이합니다. 보면은 APS-C 사이즈가 있는데, 얘는 이 라이카 포맷 사이즈보다 조금 잘려 있는 센서예요. 여기 보면은 나오죠. 파란색 보면은 1.5, 여기 이렇게 좀 풀프레임에 비교해서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브랜드에 따라서 라이카 포맷보다 그냥 넓게 찍히는 게 아니고 또 좁게 찍히고 이런 게 아니라, 라이카 포맷은 여러분이 사진을 찍었을 때 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 크롭 바디, 크롭 센서는 사진을 찍으면 얘가 이렇게 약간 커다랗게 보여요. 이렇게 봤을 때는 괜찮은데 약간 좀 보니까 좀 부담스럽나요? 네. 좀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풀프레임 바디를 찍은 사람과 크롭을 가지고 있는 찍은 사람의 찍은 결과물은 좀 상이하게 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서로 렌즈를 이제 교환해서 풀프레임 바디는 크롭 렌즈를 사용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크롭 바디는 풀프레임 렌즈를 사용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또 엮여져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영역이긴 한데 그래도 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이제 좀 카메라를 선택을 할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라이카 포맷 DSLR 카메라에서 좀 더 이제 살펴보자면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큰 필름 한 면적에 대한 시모스가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이 풀프레임 카메라라고 하고 얘는 언제 사용하면 좋으냐? 큰 하소스가 이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들어있어서 대형 인화를 했을 때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보통 스마트폰에서 보는 게 거의 다잖아요. 아니면 SNS 뭐 조그마한 화면으로 올리거나 이런 게 전부인데 사진을 조금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진을 못 찍을 때는 쬐끄만하게 찍어가지고 이제 남들한테 이제 보여주기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사진 실력이 좀 늘었다 하면은 이제 집에 커다란 TV라든지 아니면 뭐 스크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잘 찍은 사진은 커다랗게 봤을 때 진짜 더 큰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그맣게 사진을 이제 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주인공에만 눈길이 가는데 사진 실력이 올라가면 주변에 있는 구성, 여기 있는 뭐 하늘이라던가 노을이라던가 뭐 갈대, 뭐 억새, 뭐 이 사람, 이 화면을 다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작가가 생각을 하고 배치를 한 거기 때문에 커다랗게 봤을 때 그 섬세한 요소들이 다 보이면서 더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진 실력이 올라갈수록 처음에는 조그만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점점 실력이 올라갈수록 점점 풀프레임 카메라 더 좀 높은 화소수를 이용을 하면은 대형 인화 같은 거를 했을 때 좀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별로 대형 인화를 하지 않을 거야 그러신다면은 굳이 고화소의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나는 좀 연차도 취미로 한 지 연차도 좀 됐고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러면 좀 반성하셔야겠죠. 네. 이렇게 좋은 카메라 인화를 했을 때 너무너무 예쁜 그런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대형 인화를 안 해준다는 거는 너무 카메라한테 잘못하시는 거예요. 네. 이 사진은 제가 결혼식장에 장식을 이제 딱 하고 싶어가지고 커다랗게 했고 지금 여기 가려져 있지만 여기 뒤에 지금 인화를 해가지고 걸어놨는데 볼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인화를 보통 잘 해보지 않았었는데 둘 데가 없으니까 잘 안 했었는데 이렇게 한 거를 보고서는 좀 가끔씩 뭐 연애 몇 번이라도 좀 그 연도에 찍은 사진들은 이렇게 좀 대형 인화를 좀 해서 집에서 좀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좀 가을 버전으로 이제 됐고 이제 봄이 됐으니까 이제 또 봄 버전으로 또 살랑살랑한 사진을 또 찍어서 또 이게 좀 전시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롭게 전시가 되면 또 소개를 할게요. 이것도 이제 신혼여행 가서 또 이제 셀프 카메라로 이제 찍은 건데 이것도 역시 집에서 대형 인화를 해서 집에 딱 걸어놔야지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짠 보여지는 게 이렇게 좀 신혼 느낌이 나는 사진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미리 찍어놨습니다. 뭐 이런 거를 나도 뭐 핸드폰 카메라 있는데 나도 커다랗게 뽑아서 두지 뭐 이거랑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뭐 물론 뭐 우긴다면은 뭐 대형 인화는 가능하겠지만 요즘 핸드폰 카메라도 잘 나오니까 하겠지만 그 사진에 나오는 그런 그 깊이와 그 고품질, 선명도라든지 색상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좋은 카메라인지 나쁜 카메라인지 뭐 별로인지 이거는 크게 인화할수록 티가 나요. 조그맣게 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풀프레임 카메라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고 ISO에서 노이즈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센서 크기가 큰 기종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노이즈는 어두운 부분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야간 촬영을 했을 때 여행 갔을 때 밤에 찍는다든지 실내에서 찍는다든지 이런 데 했을 때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미러리스라든지 컴팩트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도 그 고 ISO에서 노이즈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광학적으로 이제 노이즈를 줄인 게 아니고
그거는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안 돼서 좀 노이즈 리덕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억지로 올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용을 하면 이미지 품질이 약간 안 좋은 게 티가 날 수 있습니다. 선명도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좋은 화질, 좋은 색상 표현, 그다음에 보정이 용이해야 돼. 이러신 분들은 풀프레임 DSLR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것도 되게 왼쪽에 있는 요 사진은 왼쪽에 있는 사진 갈 수가 없어. 왼쪽에 있는 가려졌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되게 좀 좋은 바디로 찍은 건데 1600에서 이렇게 매끈하게 사진이 나와서 좀 되게 좀 놀란 결과물 중에 하나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왼쪽 거보다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기종인데도 3200까지는 무리 없게 쓸 수 있는 카메라여서 좀 여행 갔을 때도 편안하게 3200을 두고 좀 촬영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런 바디는 어떤 거는 1600에서도 노이즈가 막 자글자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바디의 한계를 아시고 그 한계점보다 넘어가지 않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이즈는 어떻게 보이냐면 막 이렇게 막 크랙이 생긴 것, 막 모래가 막 뿌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막 점으로 보일 수도 있고 막 뭉개진 선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깨끗한 거는 밋밋하게 보이지만 노이즈가 있는 것들은 막 자글자글하게 보이기 때문에 바로 아실 거예요. 아, 이게 노이즈구나. 네. 근데 또 사람에 따라서 나는 노이즈가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전이라든지 사진 공모전, 그 다음에 뭐 사진 전시회 같은 걸 좀 꿈이 있으신 분들은 노이즈 올려서 쓰시면 안 돼요. 사진 전을 했을 때는 이미지 품질을 가장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좀 저 ISO에서 노이즈가 안 생기는 선에서 다른 기능, 그 다음에 다른 장비들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 렌즈 효과가 매우 좋아서 여행용 사진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산 좋아하시는 분들, 해외여행, 국내 여행, 어디 이렇게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광 렌즈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문제가 관광 렌즈만 있더라고요. 네. 사진 종류에는 관광 렌즈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여행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저는 좀 감성 사진을 찍고 싶은데 감성 사진이 안 나와요. 그건 방법은 렌즈를 또 하나 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풀프레임 카메라의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각 카메라 회사의 프라임 렌즈들과 호환성이 매우 좋습니다. 프라임 렌즈는 뭐냐면 좀 비싼 렌즈들이요. 캐논의 럭셔리 렌즈, 그 빨간 딱지, 그 다음에 소니의 그 금 렌즈, 네. 이름도 되게 멋있어 보이죠? GM 렌즈. 그런 것들을 꼈을 때 가장 그 고성능, 그 카메라 회사에서 보여주고 싶은 우리 카메라는 이 정도의 사진이 나와 라고 하는 그런 멋진 사진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 카메라 회사의 그 렌즈 때문에 바디를 어쩔 수 없이 풀프레임을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제가 되게 고가의 렌즈들을 저급 바디에 껴봤는데 그 고가 렌즈가 완전히 싸구려 렌즈가 되더라고요. 네. 그게 좀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좀 광학도도 아니고 뭐 그런 박사도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 좋은 렌즈이기 때문에 저 바디에 좀 낮은 좀 저렴한 바디에 껴도 좋은 렌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디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이게 다 궁합이 맞아서 좋게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드한 것들을 좀 풍경과 함께 보면은 풍경만 있는 사진도 있고 풍경과 함께 사람이 그림자 아주 그냥 점처럼 있는 것도 멋있고 사람이 어느 정도 좀 비율이 커지는 것도 멋있는 이런 여행 사진, 여행의 주가 되는 또 인물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풀프레임과 관광 렌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사진, 공간감과 원근감의 표현이 좋아서 사진을 찍는 재미가 배가 됩니다. 자, 보면은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이 공간이 보이기는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예쁘게 보여. 네.
여성분들은 아무리 내가 예뻐도 나만 나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항상 이 내가 어디에 왔는지 이 공간과 그 다음에 내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돋보이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진이 바로 요런 사진이에요. 요런 사진. 공간과 함께 내가 좀 더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사진. 이런 거를 할 때도 역시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하시면 공간과 함께 또 이런 사람을 찍으면서 뒤에도 예쁘게 아웃포커싱으로 날아가고 이런 거를 좀 찍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근감. 앞에 있는 해바라기가 사람보다 엄청 크죠. 사람은 조그만한데 해바라기가 엄청 크죠. 네, 요런 재미난 효과를 이용하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이때 낙엽이 엄청 크잖아요. 팔이 막 엄청 크고 얼굴이 조그맣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광각 렌즈를 가지고 노는 사진인데 이런 거를 이용을 할 때도 풀프레임 카메라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재미가 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되게 자극적인 사진이 나와요. 망원은 확 망원으로 나오고 또 광각은 확 광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되게 막 사진이 막 울퉁불퉁하면서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이런 멋있는 사진들이 나와서 좀 다양한 렌즈를 좀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플레인즈백,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렌즈와 센서와의 거리가 길어서 망원 렌즈의 공간감이 특히나 예쁘게 나와서 인물 사진을 주로 찍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카메라 중에 하나예요. 인물을 찍는다 하면은 보통 풀프레임 카메라를 주로 많이 가시죠. 그래서 인물 위주 사진의 공식 같은 인물의 망원 풀프레임 카메라의 망원 사진은 인물의 끝장판 이제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찍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만족도가 높은 사진이 나와서 되게 좀 공부를 하고 싶은 공부를 해서 좀 이걸 도파하고 싶다 이렇게 좀 도전이 되는 카메라와 렌즈인 것 같아요. 이런 되게 제가 좋아하는 이런 느낌의 이런 사진 왼쪽에 있는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게 찍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멀리에서 찍는 사진이기 때문에 망원의 거리가 먼 그런 사진을 찍는 거기 때문에 렌즈로 찍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화가 안 돼요. 대상하고 대화를 해야 뭐 여기 봐봐 저기 봐봐 뭐 너무 예쁘다 이런 것들이 소통이 가능한데 이런 사진들은 너무 멀리서 찍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이 굉장히 그 포토그래퍼를 잘 신뢰를 해야 되겠죠. 저 사람은 잘 찍는다. 내가 어떻게 해도 저 사람을 잘 찍으니까 나는 편안하게 놀자. 이제 이런 영역이 좀 망원의 영역이에요. 안 그러면 모델이 얼어 있거나 표정이 멍하고 있는다거나 뭔가 이제 손발이 좀 맞지 않아서 힘이 든 렌즈가 망원 렌즈이기 때문에 이거 사진을 보시고 나는 초보인데 망원에 꽂혔어. 나는 망원 렌즈를 살 거야. 이러면 어디에 나가도 찍을 대상이 없으시니까 망원은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서 결국 나는 망원으로 갈 거야. 인물을 풍경과 함께 망원으로 담을 거야의 그런 단계에 가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사셨다가 저 원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절대 먼저 망원 렌즈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앞에 계신 분이 빵빵 터지시네요. 네. 자, 그 다음에 SPSC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DSLR은 풀프레임 카메라가 있으면 이렇게 또 크롭 센서가 또 존재를 해요. 이렇게 SPS-C 크롭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중앙에 가장 선명한 부분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 잘려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풀프레임에서 똑같이 하는데 주변이 좀 잘려나가고 가운데만 좀 남는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망원 렌즈의 기법 중에서 멀리 있는 거를 확대해서 나는 그 가운데에 있는 것만 내가 쓸 거야 라는 그 효과에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디에 이걸 직접적으로 활용하면 좋은지 이런 거는 너무 꿀팁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걸 얘기를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사진들도 다 되게 망원 그 렌즈를 이용해서 크롭 바디를 사용한 거고요. 크롭 바디를 사용한 거고 멀리 있는 것들을 담은 거예요. 얘는 제가 부산 갈매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부산에서 찍은 갈매기거든요. 근데 갈매기들은 왜 이렇게 좀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옆으로 보면서 이렇게 도망가. 이렇게 막 도망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 도망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이렇게 좀 멋있게 좀 찍으려면 제가 이 갈매기 사진을 찍어 좀 팔고 싶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사진 판매하는 곳이 있어서 한국의 갈매기다 좀 보여주고 싶어서 얘를 너무 찍고 싶었는데 마침 망원 렌즈를 또 이렇게 샀어요. 망원 렌즈 사다가 딱 찍다 보니까 되게 많이 그 망원이 되더라고요. 크롭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 멀리 있는 갈매기를 찍었는데 이제 이렇게 갈매기만 있고 되게 막 감성적인 그 갈매기 사진이 나와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가 홍매화인가 그런데 이 홍매화인데 엄청 높이 있는 나무 높이에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홍매화도 실제로 눈으로 보면 그닥 예쁘지가 않아요. 꽃 사진들이 보면은 남들이 찍은 건 되게 예쁜데 내가 찍은 거 왜 이렇게 안 예쁘지? 이런 이유가 망원 렌즈가 아닌 경우여서가 좀 되게 클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나 출사장 보면은 막 큰 카메라에 막 이만한 렌즈 갖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저앉아가지고 꽃 진짜 많이 찍으세요. 왜냐면 그 렌즈로 찍으면 꽃이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찍으신 분들은 그런 뭐랄까 그 조그만 거를 이제 확대하고 걔만 딱 돋보이게 찍는 거를 되게 좋아하셔서 그런 거 많이 좀 담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걸 찍는 것도 좋지만 망원으로 사람 찍는 걸 더 좋아해요.